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10일 태국에서 검거되었고 빠르면 오늘 귀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폭 출신 기업 회장과 그 옆에서 이득을 얻은 정치인이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는 한국판 느와르 영화를 방불케 하며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체포되었던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는 당 소속 의원 40여 명을 대동하고 검찰에 출석하면서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되어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김성태 회장이 온다고 한들 무엇이 불리하고 무엇이 유리한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불러가지고 억지로 수사하고 만들어내는 수사, 만들어내는 진술을 거짓말로 받아내는 그런 수사를 검찰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성태 전 회장 송환을 앞두고 보신 것처럼 정치권의 말들이 많아졌는데요. 일단 몇몇 절차가 남아서 다음 주 초에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아직 여건 문제가 완벽히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들어오자마자 우리나라로 향하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보신 것처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여기부터가 이제 국내 영토로 강조해서 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될 예정이다. 벌써 저런 절차들이 좀 공개가 됐어요. 네, 일단 이민국에서 체포를 했고요. 이민국에 체포를 해서 불법 체류자임을 간이 재판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벌금도 한 11만 원 정도 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여행 증명서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권이 말소가 됐기 때문에 임시 여권을 발부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비행기에 타게 되는데 일단 아시아나나 그 대한항공을 타게 되면 국적기이기 때문에 그 타게 되는 순간 거기는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가 됩니다. 예. 그래서 긴급 체포영장이 거기서부터 발부가 돼서 적용이 돼서 제가 알기로 검찰 수사관 6명이 지금 태국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이미요. 가서 이제 송환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아마 이 송환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간단한 조사 끝에 영장 청구가 되고 그다음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될 걸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김성태 회장은 이미 다른 혐의와 함께 배임 혐의 한 4천억대 배임 혐의와 함께 횡령 혐의 등 이미 특정화된 혐의가 있고 오늘 새벽에 자신의 동생 부회장이라든지 그 임원들 4명이 또 구속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속되는 거는 뭐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고 이제 들어와서 아마 본격적인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어서 검찰은 신병을 확보하려 할 테고 귀국 비행기 좌석 확보 얘기도 좀 검찰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 주 초에 저희 뉴스탑10은 이 직접 들어오는 김성태 전 회장의 모습도 바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근식 교수님, 네. 그러니까 왜 마음이 바뀌었냐? 어제 저희도 속보로 좀 만나봤지만 들어오면 의혹의 여러 해소될 것,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될 것이라는 또 쌍방울 측의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알려지기로는 8개월 동안 뭐 2달 새 머리도 길러서 펌도 했고 만날 때마다 자동차도 많이 바뀌었고 가진 돈도 많았고 실제로 그 안에서 호화 도피생을 했는데 또 급작스럽게 마음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여전히 해석이 좀 분분하거든요. 마음이 바뀌었다기보다 상황이 바뀐 거죠. 이게 잡혔잖아요. 잡히지 않고 오랫동안 뭐 도피를 하거나 잠적을 할 수 있었다는 자신이 있다고 하면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지난해 사실은 이 해외 도피할 때도 굉장히 극적으로 도피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이 미리 그 기밀을 알아가지고 모든 자료를 유출해서 사전에 정말 하룻밤 사이에 도망을 간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돌아오기로 결심을 한 것은 결국 잡혔기 때문에 그 잡히는 과정은 이미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자신을 태국에서 조력했던 전 한인 회장이 그 끈이라는 걸 알고 사실상 그 사람을 일주일 정도 추적을 해서 예. 결국 노력 끝에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잡힌다 하면 사실은 거기에서 송환을 거부하고 절차를 밟아서 재판을 한다 한들 5,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뿐이고 그 시간을 끌 뿐이지 거기서 5, 6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금되어 있어야 되고 열악한 시설에서 그 생활을 견뎌야 됩니다. 어차피 송환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잡힌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는 도망갈 여력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에는 그 다음 생각은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회사를 지키고 자기 돈을 지키고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이 예. 아마 이 기업 오너 같은 분들은 가장 큰 이해관계일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잡힌 다음에는 생각이 바뀌어서 들어와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자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이해관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절대 잡힐 일 없다고 했는데 만날 때마다 자동차가 바뀌었고 뭐 상황이 바뀌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뭐 여러 분석들 당연히 나오고 있죠. 그럼 최대 관심사는 김성태 전 회장이 과연 무슨 말을 할까일 겁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말고도 쌍방울이 대북 단체를 통해서 대북 사업을 지원한 것 등등 이 경기도예요. 이런 불법 대북 송금 의혹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쌍방울 황님, 나노스 임직원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임할 당시에 쌍방울과 했던 일이 뭐냐면요. 쌍방울에서 그 아태 평화교류협회를 통해서 8억 원의 예산을 우회 지원을 한 게 있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이 행사 이후에 아태 평화교류협회 측에 약 2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쌍방울에서 대북 인사 소개를 명목으로 행사 부담을 8억 원을 줬다고 하면 저는 다분히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북 사업 관련해서 지금은 구속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북한 측의 사업권을 획득하면서 이후에 쌍방울 주가가 올라갔고, 그리고 5년 전 640만 원달 대략 한 72억 원 되는 대북 송금 의혹, 이 대북 관련해서 특히 또 이재명 대표의 과거 측근들이 다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 말고도 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검찰이 파악을 하고 있는 대북 송금 자금이 64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2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예.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했는지, 또 북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또 어떤 이유로 이 북한에게 자금을 전달했는지, 이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의혹이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하고는 이제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것도 있지만 대북 사업을 명목으로 해서 북한과 접촉한 정황이 상당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성태 회장이 국내에 송환이 되고 나면 아마 이런 의혹들에 대한 입장 그리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더 저희가 설명을 덧붙이자면 또 이화영 전 부지사 법인카드를 또 쌍방울에서 1억 넘게 썼다 수년간, 그것 때문에도 논란이 많았고, 어떻게 이 외화가 북한으로 넘어갔느냐, 뭐 금액 차이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김 전 회장의 송환 소식이 본격적으로 알려지자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검찰의 기획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 난 그게 더 걱정입니다. 총선 앞두고 어마어마한 악재지요. 여당에서는 이 상황을 즐긴다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성남지청 이재명 대표 조사받으러 가는 날 그분이 뭐 체포됐다나 뭐 잡혔다나 어쨌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미리 확보해놓고 그날 발표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 이 또한 좀 이거 가지고도 정치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음모론 시나리오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정청래 의원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 비슷한 시점에 그날 저녁에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됐기 때문에 미리 다 체포 확보해놓고 그날 발표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 검찰 정치다, 음모론 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석에서는 이제 뭐 같은 당 구성원들끼리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나, 예. 어쨌든 이것이 이제 지금 당의 지도부까지 역임을 하고 계신 분의 이제 입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날짜 자체를 사실 검찰과 조율을 한 바가 있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날짜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그때 맞춰서 검찰이 움직였다라고 보는 시각 자체도 사실은 좀 과도한 것이고, 예. 이분이 외국에 계셨잖아요. 외국에서 사실은 뭐 잠복 근무도 하고 같은 그 태국 형사랑 한국 경찰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조를 해서 잡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태국 경찰이 그 시기를 명확하게 알아서 잡았냐,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음모론 제기 자체는 뭐 크게 보면 이제 검찰의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시려던 시각으로 보이는데 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날에 맞춰서 김성태를 잡았다라고 보는 그 정확성이나 근거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는 당 안에서 확산되거나 더 많이 나오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부적절하다. 음모론 뭐 얘기까지 해서 또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지금 여기서 잠깐 해주셨고 김성태 전 회장. 그런데 그 김우식 교수님, 네. 사실 이재명 대표는 난 쌍방울에서 내복 한 벌 사입은 것밖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근데 조금 전에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곧 송환이 되는 김성태 전 회장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 황당무계하다. 뭐 검찰의 기획수사, 뭐 정청래의원의 발언과 저 발언 묶어서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반응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됐고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미 고인이 됐지만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다. 얼굴 알지 못한다. 라고 했던 발언을 또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분리할 때는 그 사람을 모른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자르기 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도 또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모든 진실이 이제 백일화에 드러나게 될 텐데 뭐 변호사비의 대납과 관련해서 정말 오비일학처럼 정말 우연스럽게도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사람들이 쌍방울 그룹의 자회사에 사회이사로 가고 전환사채를 또 이렇게 돌려 쓰고 받고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검찰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했을 때 그게 정말 아니라고 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 변호사비 대납뿐만 아니라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북사업 프로젝트에 쌍방울이 깊게 개입해 있는 건 정확한 사실 아닙니까? 예. 여기서 불법적인 송금이나 외압 밀발출이 있었고 이런 걸 이재명 당시 지사가 몰랐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가 대북사업을 크게 개입했었고 거기에 쌍방울이 깊게 개입했다는 게 사실이면 이재명 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회장을 모를 리는 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 이 모든 게 이제 또 새롭게 진술을 해야 될 김성태 회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는 발언이 과연 진실인지 사실인지 또 허위 사실인지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는 그 말만 제가 집중해서 보면 오늘 저 이재명 대표 유튜브를 제가 다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이현정님, 네. 저게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 그게 20억 가까이 전환사채로. 이 의혹과 김성태 전 회장을 정말 본인이 알고 모르고는 좀 다른 본질, 다른 문제는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화영 부지사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안보수 아태협 회장은 아실 겁니다. 예. 행사에 만났고 하니까 그 두 분들은 모른다고 아마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두 사람들이 다 함께 단독으로 출장 가서 거기서 김성태 회장과 KH 배성유 회장 같이 출장 가서 거기서 같이 회의도 하고 또 그때 배성유 회장이 사온 롤렉스 시계를 또 그 나눠 끼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다 했지 않습니까? 자, 평화부지사로서 직접 가서 북한과 협상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를 모른다고 하실 리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에 평화부지사라고 전국의 시도단체 중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그걸 왜 했냐? 대북 관계를 하기 위해서 있었어요. 그 본인도 방북도 상당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하고 만나서 다 계획 짜하는데 이재명 당시지사는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저렇게 큰 일을 하는데 본인은 전혀 보고도 못 받고 몰랐다고 그러면 무능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능하시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부지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경기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북한과 관계 때문에. 당시에 그 도의회가 예산을 반대해서 그 모자란 예산을 안부수 당시 아태협 회장이 쌍방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예산을 충족하기도 했어요. 예. 이종혁 당시에 북한 그 아태협 부회장이 와서 행사까지 같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단지 김성태라는 사람을 직접 만났다 안 만났다 저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아무것도 없다고 이재명 대표는 주장하고 있는데 또 검찰의 시각은 달라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만 하더라도 당시 이재명 대표 당시 캠프에 머물렀던 몸담았던 이태영 변호사가 또 사회이사 쌍방울 사회이사를 제작하고 또 여러 금전가가 있었던 거 아니냐 검찰은 또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의 시각이 좀 더 완전히 다른 것 같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본 적도 없다는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여권 그 문제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분명히 김성태 전 회장이 송환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뉴스탑10에서 자세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